예, 반갑습니다. 예, 도매입니다. 오늘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를 지키는데 뭐 평생을 투신해 오신 한글암 역사 문화연구소의 이덕일 소장님, 그리고 또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고령에서 또 그 대가야의 그 중심인 고령에서 고령 향토사 연구회 회장이신 박장호 회장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우리 기존 역사학에서 우리 주류 사학계에서는 신선한 연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느낍니다. 오히려 역사학 이외에 뭐 정치학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뭐 공학을 하는 분들, 또 아니면 뭐 저같이 뭐 제야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신선한 연구를 해내는 것은 이 원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원료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그 쇠뇌된 소위 가스라이팅된 그 원료를 사용해봤자 썩은 원료에서 아무리 양념을 치고 아무리 좋은 무엇을 해도 그것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료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왜곡하고 한 그것이 문제고, 그것을 눈 밝은 사람들이 이제 바로 찾아가는 그런 시민사학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역사에 대해서는 뭐 성자의 기록이다, 또 뭐 과거와의 대화다 붙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저는 요즘 한일 관계와 또 광개토 대왕 능비 이것을 또 연구하고 또 가야 불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역사학은 고대사의 문제는 고대사가 아니고 바로 현대사다, 이대일 소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왜 자꾸 그러느냐. 오늘 신문에도 제가 보니까 우리 지방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왜 자꾸 과거를 가지고 문제 삼느냐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은 전부 과거로부터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우리가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똑바로 하면 그 과거의 잘못은 묻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 하는 행태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참여는 고사하고, 오히려 우리 지금 국내 사학계나 우리 정치계나 역사를 모르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대처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들의 간을 키워주고, 항상 그들이 문제 일으키면 뒷북이나 치고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이 자체가 우리 국력에 커다란 손해가 있고, 오늘 대가야 박물관에 오늘 왔는데 안 그래도 김영균 전 토의원님하고 왔는데 애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그 구경하고 하는데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우리의 그 조상들의 저런 아주 아름다운 뛰어난 그런 그 유물과 흔적들을 본다면 거기에 대한 바른 설명만 해주면 애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특히 요즘 김영균 도의원님께서 경남 지역부터 해서 박물관을 쭉 다 조사를 하시는데 유독 고령 대가야 박물관이 가장 잘 돼 있더라. 물론 부분적인 조그만 실수는 있었지만은 여기는 거의 왜곡이었고 잘 돼 있더라. 학예사들도 바른 가치관이 서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박물관장님이나 학예사들이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는 바로 박장호 대가야 향토사 연구회 회장님을 비롯한 이 향토사가 바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견제가 되고 그렇다라고 합니다. 저는 김해에 살면서 가야의 심장부에 산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가야의 역사가 지금 많이 왜곡되어 있는 데서 그 책임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광개토 태양능비 변조와 임나 위치에 대한 고찰입니다. 자, 이 능비의 개요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이고, 시호가 국광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입니다. 근데 지금 저 두 번째에 보는 국강, 강자를 대부분 지금
언덕강자로 쓰고 있습니다. 언덕강자가 아니고 북극성 강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민족은 천손이고 하늘을 숭상했고 그리고 광개토대왕 능비에도 언덕강이 아니고 분명히 북극성을 의미하는 저 강자를 썼는데도 지금 우리 민족문화 대백과사전부터 해서 대부분은 다 언덕강자를 쓰고 있는데 우리 민족사학계에서도 또 그렇게 쓰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오기입니다. 자, 광개토대왕의 이런 업적이 있습니다. 자, 저렇게 지금 북면, 삼면 지금 탁본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1880년도에 일본 육군 참모 본부에서 밀정 스파이 사카와 가게아키를 와 함께 몇 명의 밀정을 중국에 파견합니다. 이들은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도 밀정을 간자를 미리 우리나라에 보내서 전체 우리 조선 전체를 염탐하고 그렇게 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카와 가게아키를 보내서 했는데 1883년도에 광개토대왕 능비가 발견됩니다. 발견되고 1년 후엔 84년도에 일본 육군 참모 본부로 이것을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일본 참모 본부는 5년 후인 89년도에 대해서 회요록이라는 일본 극우 그 잡지를 통해서 역사 그 지를 통해서 고구려 고비문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공개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신묘년 문제의 그 신묘년 기사와 경자년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신묘년 기사는 왜가 바다를 건너와 백자 땡땡 신라를 격파하여 신민으로 삼았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이 내용은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신공화후가 한반도 남부를 200여 년간 정벌했다는 임나 일본부의 근거로 악용되었습니다. 또 경자년 기사는 왜의 뒤를 급히 추적하여 임나가라 종발성에 이르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한론을 통해서 어떻게든 임나를 한반도 가야 땅에 비정하려고 하는 일제에 있어서는 이 내용이 너무나 반갑고 획기적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능비가 조작이 됐느냐, 조작이 안 됐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자, 그것을 말하기 전에 자, 연표를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광개토 대왕 능비는 장수왕이 광개토 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2년 후에 서기 414년에 이 훈적비를 씌웁니다. 말 그대로 훈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훈적비는 공적비니까 여기는 복잡한 논리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연대적으로 편년으로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기록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거는 편년으로 남겼기 때문에 만약에 저 신묘년의 기사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거는 신묘년에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 기사는 신묘년에 있지 않고 을미년에 있습니다. 자, 을미년에 있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0년, 서기 400년, 영락 10년의 경자년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412년 성하를 하십니다. 여기에 지금 고구려 안악 3호분에 보면 개마 무사 군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 전 세계를 통틀어서 서양뿐만이 아니고 그리스 로마도 이런 군대를 못 가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때 고구려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 논란의 신묘년 기사인데 비문 조작의 증거. 자, 우리가 문이라 그러면 문은 하나의 문장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버지의 훈적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임금 광개토 태왕의 업적을 실은 거기에 문맥이 맞지 않는다. 이런 거는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편년으로 기사된 다른 연도의 사건들은 문맥이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신묘년 기사만 읽어보면 이거는 주어를 누구로 해야 되냐, 목적을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아까 이대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일본이 그 신라를 쳤는데 멸망한 것은 가야가 멸망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문 전체 흐름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사카와 가게야키가 쌍구 감옥본이라고 하는 이 탁본을 가져갔는데 나중에 중국의 왕건군이라고 하는 학자가 보니까 외구 대계라고 하는 외구가 크게 괴멸되었다라고 하는 저 구절을 사카와 가게야키는 외만 외계라고 외가 가득 차서 그러니까 저런 글은 보면 해석하기도 뭐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미 외구 대계라고 하는 확실한 글자를 외만 외계라고 이미 변조를 했습니다. 신묘연조 이전에 벌써 이런 변조가 군데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에 요코이 다다나오라고 하는 다다나오와 아오에 슈라고 하는 관변 학자들을 동원해서 5년간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죠. 자, 신묘년 기사가 예를 들어서 신묘년 기사가 원래처럼 변조되지 않고 일본한테 유리한 기사다 그러면 일본이 5년 후에 저것을 세상에 발표할 이유가 전혀 없죠. 자기네한테 유리한 기사다 그러면 당대에 바로 발표하면 되는데 5년 동안 걸렸다는 것은 이 자체가 변조의 시간이 이제 필요했던 것이죠. 자, 신묘년 기사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신묘년 기사 일반적인 이제 신묘년 기사 해석입니다. 아까 나오는 요코이 다다나오가 헤어로교에 발표한 겁니다. 백잔신라 구시 송민 유래 조공 이외의 신묘년 내 도예파 백잔 땡땡 신라 이위 신민 이육년 병신 왕궁 솔 수군 토벌 장국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백잔과 신라는 옛날부터 송민이었으며 전부터 조공을 왔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잔 신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이 영락 6년 병신년 대왕께서 몸소 수군을 이끌고 백잔을 토벌하였다. 여기서 이제 백잔은 백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나 먼저 이 이유를 보겠습니다. 복원한 신묘년제 기사에는 백잔신라 구시 송민 유래 조공 이외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 신묘년 내 도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는 도해파였는데 중간에 해자에 도이자가 들어갑니다. 이파 백잔 그리고 땡땡한 그 구절은 외침이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라 이위 신민 이육년 병신 왕궁 솔 수군 앞에서는 토벌 장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토외 장국이라고 이렇게 대입을 이제 했습니다. 자, 앞으로 올라가면 가면 해자가 저는 조작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보통은 도예파 석자가 조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기존에 그 조작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학자들의 그 내용은 논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조작할 때 예를 들어서 글자를 다 지워내고 조작하지는 못합니다. 글자를 지워내고 갈아내고 조작을 하면 비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대번에 이거는 밝혀지게 되죠. 대번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소의 어떤 변조를 통해서 최대 문맥을 바꾸고 전체의 흐름을 ը풀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연구에서 찾아낸 글자가 두이자입니다. 그래서 두이자에 가액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변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도해파에서 그 해자는 처음부터 탁본을 보면 탁본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원석 탁본이라고 하는 그 초기 탁본들도 보면 이 해자가 굉장히 알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자 속에 지금 이제 이게 이 해자입니다. 이 해자인데 그런데 이 해자는 이 렁리를 쓸 때 글자의 그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종선을 긋습니다. 비에 아래로 전부 다 쭉 이렇게 종선을 긋는데 유독 이 해자의 삼수변이 종선을 걸치거나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학자 그 경태화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대왕의 능비라고 하는 위대한 그 왕의 훈적을 기록하는 비에 문맥이 맞지 않거나 그리고 종선이 어긋나거나 이걸 팔 때 뭐 어루만 그런 석공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문장을 잘 쓰는 학자와 잘 따듬는 석공이 됐는 게 분명한데 그 종선을 벗어났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도입파는 계속 변조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해자를 보면 이제 원래의 이자입니다. 이파라고 하는 원래의 이자인데 여기에 바로 이게 이자의 흔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도입파가 새긴 일면에 있는 이 해자는 다른 능비의 해자하고 자형도 좀 다릅니다. 다른 해자를 다 봤는데 자형도 다르고 원래부터 훼손되어 있고, 원래는 이 두 이자에다가 이렇게 가역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주운태라고 하는 중국의 탁공입니다. 유명한 탁공인데 여기에 주운태 탁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해자 속에 있는 두 이자의 흔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옛날에 제1사학자 이진희 박사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석회도 바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 석회 바른 데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석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아직 석회가 다 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교토본에 나오는 이 두 이자의 흔적인데, 이거는 교토본은 아마 석회 탁본인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는 장명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탁공입니다. 중국의 탁공인데 1963년도에 탁출한 겁니다. 아까 장 선생님도 이 장명선 그 탁본을 이렇게 예를 들어가 보이셨는데, 여기에 이제 이구 등조라고 할 때 그 두 이자입니다. 두 이자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 비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반듯하게 이렇게 두 이자가 놓지 않습니다. 어떤 두 이자는 이렇게, 여기는 두 이자가 쳐져 있죠. 이렇게 쳐져 있고, 이 두 이자는 아래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배가 쳐져 있는데, 근데 사카오는 상구과목본에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상구과목본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신묘년 기사와 다르게 이렇게 복원한 그 내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백장과 신라는 예로부터 송민이었으며 전부터 조공을 왔다. 그러나 이 외에 할 때, 그러나 외는 신면으로부터 물을 건너 왔다. 원래는 조공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적어는 생략된 건데 요건 제가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주어와 목적어, 반복되는 주어와 목적어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처부술, 이파라고 하는 것은 두 처부술, 형용사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백장과 외, 그러니까 백장과 외가 둘이죠. 두 처부술, 백장과 외가 신라를 침공했다는 거죠. 신라를 침공해서 신민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이 위라고 하는 것은 삼으려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년 병신년에, 때문에, 이때는 때문에라고 쓰입니다. 근데 이 이자가 여기에서는 신묘년부터라는 유래로 쓰이고, 여기에 이자는 그렇죠. 신묘년부터라는 유래로 쓰이고, 여기에는 신민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어떤 소유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자는 때문에라는, 이해라고도 쓰지만 때문에라고. 그래서 이 이자의 세 가지 용법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한자는 대충 이래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자는 써놨을 때 한자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푸른 거하고 이 지금 복원한 신명제 기사는 다릅니다. 내용도 다를 뿐더러 앞에는 다 풀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 한자 다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왕이 직접 수군을 인솔해서 가서 토외 장국, 여기에 보통 토벌 장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 벌자가 아닙니다. 이게 외자입니다. 자, 거꾸로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꾸로 보면 병신년에 임금이 광개토 태왕이 토벌한 것은 외와 장국, 여기서 장국은 백장과 마찬가지로 백제입니다. 이 두 나라죠. 그러면 이 결과가 올라가면 이 과정이, 앞에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과정은 왜 그러냐. 이 두 처부술놈의 백제와 외가 신라를 침공해서 신민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출병했다라는 그 명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이렇게 출병하는 그 전에 이제 어떤 전제로서, 전치문으로서 이렇게 지금 이 조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레, 도까지는
조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공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에서는 바로 이제 두처부술이라고 하는 이 파자가 사실은 용례가 지금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록이 없을 뿐더러 그런데 이 파자는 보통 처부술, 뭐 찢어버릴 뭐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개토대왕 능비 전체를 보면 우리 지금 북한 사람 성격 비슷하게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렇게 단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강하게 이제 그 백제 같은 경우도 백제 떨거지, 장국, 백잔, 장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외 같은 경우도 외적, 외구 이렇게 상대를 아주 이제 낮춰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변조된 이 도예파 부분은 석자 이 세 글자 다가 된 게 아니고 해자 하나만이 이렇게 변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락된 글자는 외침이라고 이렇게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는 오다는 뜻인데 조공을 왔다. 목적어가 지금 생략된 겁니다. 예. 자, 물을 건너다. 물을 건너다는 것은 바다를 건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파는 우리가 파렴치라고 할 때 이 파자를 씁니다. 예. 파렴치, 처부술, 뭐 요즘으로 치면 때려 죽일, 쳐 죽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잔의 뜻은 처불술, 예. 무너뜨릴 죽인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삼국화목본에 있는 내용입니다. 삼국화목본에 바로 구행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신묘년내 도해, 해가 여기에서도 삼국화목본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보면 이 해자가 이 종선을 벗어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토벌장국이라고 했을 때 토벌로 대부분은 그래 봅니다. 기존의 연구자들도 다 벌로 보는데 그 유성국 지금 돌아가신 유성국 선생님은 이것을 토외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그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왕이 직접 부순 그 국가가 외와 백제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는 외가 들어가는 게 맞지 그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으로 보면 그게 사카오는 토리라고 했는데 풀어보면 토리 장국을 토벌하기 이익이 되었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자배기는 조작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뭔가 문맥이 맞지 않고 어그러져 보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대부분 다 토벌 장국이라고. 자, 여기 보시기에 이게 벌자 비슷합니다. 이 벌자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이제 능비에 놓는 다른 외자 몇 개가 나옵니다. 다 봤는데 다른 외자와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벌자로 볼 수가 없고 지금 구로다 탁봉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세간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알려지지 않는데 이창구 박사님이 그 책을 쓴 그 자료에 있어 가지고 봤는데 이게 비교적 지금 늦게 알려진 자료인데 이 구로다 탁본에 기존에 보이지 않는 글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로다 탁본은 굉장히 연구 대상인데 이 구로다 탁본에 보면 여기에 이 외자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지금 남아있는 글자가 요자인데 이 원래의 외자가 지금 석회를 바르고 해가 이쪽 일부는 지금 석회가 이렇게 지금 덮여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석회가 아닙니다. 석회는 비바람 맞으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본 참모본부는 이걸 변조하기 위해서 석회보다 더 강력한 시멘트라든지 특수한 것으로 해서 이걸 아예 지금 메워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 글자만 드러나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가로로 놓인 이 글자가 이 속에 지금 숨어 있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벌자로 볼 수 없고 분명히 외자의 변형이고 지금 다른 비문의 능비의 다른 곳에도 전부 다 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왜 조작이 됐느냐라고 하면 처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통용되는 거기에서 보면 자, 이 구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이게 말이 맞지가 않는 게 백장과 신라는 옛날부터 송민이었으면 전부터 조공을 왔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외가 튀어나옵니다. 외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잔 신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왜가 지금 신라를 백정과 신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그 다음에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이 가서 토벌해야 될 대상은 왜이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피해자인 백제를 토벌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맥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도의파를 놔두고 도의파는 변조되지 않았다. 변조되지 않았고 우리가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물론 이제 위당 저인보 선생도 이 변조됐으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고구려를 주어로 해서 풀고 했지만은 무리가 따르죠. 주어도 바뀌고 뭐 목적어도 생략되고 물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발표를 해서 이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했지만 도의파를 그대로 놔두고 천날 만날 백날 억급이 지나도록 해봤자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속는 프레임 중에 하나가 원석 탁본에도 전부 다 도의파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석 탁본에 도의파 돼 있죠. 그런데 원석 탁본이 나오기 전에 일본은 이미 변조를 했고 변조하고 난 이후에 찍힌 원석 탁본이라 해도 도의파가 나와 있으니 이 구절로 해가지고 아무리 풀어봤자 그래서 여기에 뭐 동자가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오만 걸 다 해봐도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 광개토 태왕이 이렇게 이제 이 당시에 정벌하던 그 활동이 있습니다. 각국의 역학 관계로 보면 고구려와 백제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이제 백제와 외한테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할 때마다 능비에서도 경자님뿐만 아니고 다른 때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당할 때마다 고구려는 이렇게 신라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 봤을 때 고구려가 마치 이제 큰형 정도 되면 백제와 외는 둘째나 셋째 정도 되고 신라가 가장 약한 거예요. 그런데 고구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와 백제는 계속 신라를 먹어서 이제 고구려를 대항하려고 하고 그런데 고구려는 좋든 싫든 신라를 지켜줘야만이 이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국제관계에 있고 고구려 봉기나 백제 봉기나 어디에도 또 다 찾아봐도 고구려와 가야의 어떤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이 지금 영역을 봐도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하고 붙어 있어서 직접적인 교류 내지는 또 직접적인 충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가야는 뚝 떨어져 있습니다. 가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딪힐 일도 없고 그래서 가야는 고구려가 강성한데 괜히 고구려하고 맞짱 떠가지고 좋을 리도 없고 그래서 백제와 신라 사이, 고구려 사이에서 어떤 중립적인 그런 태도를 취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능비에서 말하는 임나가라, 임나가라 기존에 이제 비정된 임나가라는 아까 말씀하신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말씀대로 요 3종 세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문제는 우리 기록에는 능비하고 다 탈탈 털어가 3번 나옵니다. 근데 일본 서기는 몇 번 나오느냐? 216번 내지 217번 나온다 합니다. 자, 이렇게 거의 근 100회 이상, 100배 이상 차이 나는 이 기록을 우리나라에 있었던 기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일본 서기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일본에 있는 기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역사서를 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와 관련 있는 지명과 우리 일들이 쓰는 게 당연하고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것은 간간히 있기 때문에 별도로 쓰거나 간간히 이렇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 3번 나오는 이걸 가지고 억지로 비정을 하는 그 자체도 문제고 그럼 이 3번이 다 맞느냐? 말씀드린 대로 그 강수열전은 이완영 그 대한사랑 그 총장님께서 이미 논문을 써서 격파했고 또 진경대 탑비도 저 나름대로 보니까 끊어읽기 잘못됐고 여러 가지 또 잘못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박장호 회장님께서 또 보신 것은 굉장히 또 신선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적어도 임나에 관해서는 박장호 회장님의 논리나 아니면 우리 민족사학계나 이쪽에서 하는 논리가 훨씬 더 타당하지 지금 주류사학계나 아니면
일본 우익이 얘기하는 우리 한반도 남부의 반도에 비정한다는 이 자체가 엄청 무리고 이건 사실은 이거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문이라 그러면 그거는 정당하게 서로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거기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아니다 그러면 성복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데 근거 없는 일본이 정한론을 위해서 만들어낸 억지 논리 그것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임나일본군은 없다라고 하면서 임나의 지명을 다 한반도 남부에 다 지금도 비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야 고분군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그 연속 선상에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뭐 그런 논리다 그러면 정치하는 게 낫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자년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외배 급추 지 임나가라 종발성 성적 기복 이걸 풀면 외의 배우를 급히 추적해 임나가라 이르렀고 쫓아가 성을 치니 성이 곧 기복하였다. 여기서 외배는 외의 배우를 급추는 추적한다. 지는까지 이렇게 이제 종발성은 쫓아가 성을 치니 성적 기복 성이 기복하였다. 이렇게 풀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 종발성을 명사로 봤습니다. 임나가라 종발성에 이러니 이렇게 했는데 쫓을 종자의 7발자입니다. 이것을 동사로 봐야 된다. 명사가 아닌 동사로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란 이르다는 도착의 의미인데 이렇게 보면 자, 여기에서 외의 배우를 급히 추적하여 임나가라에 이르니 이른다는 한번 자, 이른다 우리가 만약에 만약 육지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 육지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에 이른다 또 다시 쫓는다 이런 이중 구조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김해가 임나가라고 광개토 대왕이 그 외의 뒤를 쫓아가 급히 뒤를 쫓아가지고 김해에 이른다. 그러면 김해에 그냥 쫓는다라고 하나의 어떤 그것만 있으면 되지. 도착해가지고 또 쫓는다 이런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외가 올 때는 항상 배를 타고 옵니다. 외가 대마도나 일본 큐슈 북쪽에 있기 때문에 항상 배를 타고 오고 배를 타고 오기 때문에 도망갈 때도 바다로 갈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급히 추적할 때도 이 바다로 추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이 앞에가 한 7자, 8자 정도가 또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다 이렇게 변조시키거나 아예 삭제를 시켜놓은 것이죠. 그래 그 과정을 알 수 없지만은 다행히 지와 종이라는 이 한자를 풀이해보면 이것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쫓아가서 어느 지점에 도착하고 도착해가 다시 쫓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고구린이 이제 기존의 그 해석을 본다 그러면 임나가라 종발성에 이르니 성적 기복했다. 임나가라 종발성에 이르니 바로 기복했다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성이라고 하는 성, 자기네 본거지라고 하는 것은 방어하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근거지, 가장 방어하기 좋은 성에까지 갔는데 싸워보지도 안 하고 항복했다. 그렇게 항복할 것 같으면 육지에서 신라에서 그냥 항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바다를 건너가 도망가고 그 자기의 본거지 성까지 간 거는 항전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한바탕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김해 박물관에 지금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임나, 가야에 대해서 임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야는 오가야, 오가야라는 얘기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리고 육가야, 칠가야도 처음 들어봅니다. 그리고 임나 19 이런 것은 칠가야, 임나 19은 전형적인 일본 서기에서 말하는 임나 7국, 임나 19국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나를 고령의 대가나 김해의 건강가야로 보는 것은 모순이다. 왜냐하면 전쟁 기록이 서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가야는 광개토 토왕의 남정과 무관하다.
예. 자, 외의 도주로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외는 바다로부터 왔고, 바다로부터 왔다면 대마도나 큐슈일 수밖에 없다. 예,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지금 94이신데 가끔 통화도 하시는데, 이병선 교수님께서는 지명 연구를 통해 가지고 임나를 대마도라고 봤습니다. 이것은 김석형 박사고, 김석형 박사는 큐슈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자, 임나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숭신 65년제 임나자 그 축자국 이천열이 북조의 이제 계림 지 서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나는 축자국으로 이천열이 가고 북은 바다로 막혀 있으며 계림의 서남 쪽에 있다라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임나는 축자국에서 이천열이 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임나가 없다 그러면 축자국에서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 용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임나라고 하는 이 주어가 있습니다. 임나라고 하는 주어가 있을 때는 이 거자는 가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출발한 축자국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이 거자가 아니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자가 축자국이 돼야 더 타당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악의 한양을 이렇게 풀이하면 나는 한양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임나의 위치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 야마토 조정이 있던 나라 지역입니다. 나라 지역에서 이 축자국까지가 뭐 지금 도로로 보니까 한 780km, 한 700km 정도 됩니다. 700km. 그리고 이 옆에 말로국이라고 하는 마스우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까지 한 7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천열이 물론 단위가 그때 단위와 지금 단위가 얼마간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단위와 비슷하다 그러면 나라에서 축자국을 지나서 축자국으로 지나가지고 이 말로국까지 마소우라까지는 그 이천열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북조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마도가 북조해라고 한다면 물론 북쪽 바다로 막혔죠. 그런데 대마도는 북쪽뿐만 아니고 동서남북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마도에 임나의 흔적이 있느냐? 초기 임나는 이 대마도가 맞다라고 보입니다. 이병선 교수님의 주장처럼. 그러나 이 임나가 여러 곳으로 이 마소우라도 오고 그리고 조희성 박사가 얘기하는 오카야마 이쪽도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또 나라까지도 임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임나는 그 이후에는 일본 열도의 여러 곳에 임나가 이제 분산되는 것이죠. 그러나 최초의 임나는 대마도였고 적어도 일본 서기의 숭신 65년조에 얘기하는 임나는 바로 말로국 마소우라다. 여기를 주장하는 분은 뭐 제야사학자라고 할 수 있는 최성규 선생이 여기를 주장하는데 이 마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까 임나라고 할 때 맡을 임자라고 했죠. 그래서 맡을 임자 마스 그게 바로 마스라고 이렇게 되고 그게 바로 말로국이 여기라고 이렇게 이제 또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그럼 여기 계림은 왜 여기냐? 경주나 울산에서 그 해류의 흐름을 보면 이 마주보고 있고 이쪽으로 온다 그럽니다. 추룬 풍토기, 추룬 풍토기라고 하는 그 일본에 있는 그 풍토기, 거기에도 보면 이쪽에 이제 추룬 지역, 추룬이 이조모입니다. 이조모 이쪽이 바로 신라인들이 있고 신라의 언어와 풍속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계림 서남 쪽이라고 할 때 우리 그동안 계속 경주에서 이렇게 계림 서남 쪽을 봐야 되니까 대마도를 봐야 되고 그러나 대마도는 어떻게 보면 남쪽이죠. 그러니까 서남이 되려 그러면 경주에서 되려 그러면 이쪽을 가야 되죠. 그런데 숭신 65년조에서 얘기하는 이 계림은 이 추룬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정서남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이천열이고 축자국으로 이천열이고 바다로 북쪽은 막혀 있고 계림 서남 쪽이다. 그걸 충족하는 조건은 바로 말로국 마소우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현재 이제 광개토 태왕과 남정과 임나인데 지금 우리가 가야를 얘기할 때 전기가야 후기가야 그것을 최초로 이제 말씀한 분은 단학가 도시학기 시가 현립대학 명예교수인데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고구려 광개토 태왕의 남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야가 약해졌다. 건강가야가 약해졌다. 이것이 이제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신 바대로 건강가야는 직접적인 그런 충돌이나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전기가야, 후기가야 이렇게 나눈다는 이 자체도 사실은 다시 재고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 장수왕과 장개토 대왕과 달리 장수왕이 오히려 이제 남쪽으로 영토를 사라졌네. 또 영토를 확장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있던 장수왕이 백제를 치고 신라를 압박하니까 나제 동맹을 맺습니다. 나제 동맹을 맺으니까 그 사이에 있던 가야는 좀 더 압박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지도부들이 일본으로 집단 이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하고 그러니까 가야 입지가 더욱 좁아져서 신대륙 일본 열도로 간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의 인구 그 증가를 연구한 고야마 슈조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광개토 태왕 능비는 한중일 삼국 역사 지형의 아주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능비를 통해 잃어버린 우리의 고대사를 복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는 고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 말하면 능비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자기 선조들이 이 능비를 변조를 해서 조선 침략을 정당화했고 이러한 과거의 사실을 듣기 위해서라도 현재도 변조가 없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버젓이 있는데도 벌건 대낮에 대놓고 역사 왜곡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본이 우리 구한말 우리나라가 약해졌을 때 일본이 득세했을 때 역사 왜곡은 훨씬 더 심했고 훨씬 더 강하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광개토 능비는 제가 단언컨대 100% 변조되었습니다. 그 변조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를 해야지 변조되지 않은 도해파를 그대로 해석해서는 아무런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 박장호 회장님도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근거가 깨는데 가장 좋은 것은 간접적으로 둘러서 깨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근거를 바로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직접적으로 깨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보입니다. 자, 저희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